아니, 귀신 나오는 집을 누가 돈을 주고 사? 그냥 살라고 해도 도망가야지. 여러분, 오늘은 한 머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으로 집을 샀는데요. 하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귀신 나온다며 피해가는 흉가였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하지만 그 집 속에는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기묘하고도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 그것도 아주 깊은 산골에 한 머슴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만석. 30살이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본 총각이었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성품이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집 한 칸 없는 머슴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만석아, 내년에는 장가 가야지? 주인 어르신이 물으실 때마다 만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가를 가려면 집이 있어야 했습니다. 처갓집에서도 사위될 사람이 사는 곳은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만석은 돈을 모았습니다. 10년. 하루 품삯으로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주인 어르신이 주시는 설빔 한 벌 입고 명절떡 한 조각 먹으며 견뎠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30냥. 작은 초가집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집을 사야겠어. 만석은 주인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흔쾌히 허락하셨죠. 그래, 잘 됐다. 우리 마을에 빈집이 몇 채 있으니 알아보거라. 만석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게 없었어요. 30냥으로 살만한 집은 다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졌거나 벽이 금이 갔거나 아니면 너무 작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외곽을 지나다가 한 집을 봤어요. 초가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았어요. 방이 2개쯤 되어 보였고 마당도 제법 넓었습니다. 저 집이면 괜찮겠는데 만석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었어요. 담장도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죠. 아무도 안 사나? 만석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시오? 돌아보니 마을 사람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아, 저는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집은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말에 마을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집 말이요? 예.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마을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귀신이 나온다오. 만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귀신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요. 10년 전부터 그랬소.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림자가 보인다오. 벽에는 핏자국까지 있다더군. 그래도 원래 주인이 떠난 후로 아무도 안 산 지 10년이 넘었소. 귀신집이라오. 귀신집. 마을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만석은 다시 그 집을 바라봤어요. 귀신.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만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소문일 뿐이겠지. 하지만 궁금했어요. 누가 파는 집인지
얼마에 파는지. 만석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밖에 빈집 말입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장님은 눈을 크게 떴어요. 아, 그 흉가 말이냐? 예. 박찬봉 어르신이 관리하고 계시지. 원래 주인이 떠나면서 맡긴 거라네. 혹시 파실 수도 있나요?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 그 집을 사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럴 생각입니다. 안 되네. 그 집은 귀신이 나온다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만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이 필요합니다. 귀신이든 뭐든 지붕만 있으면 됩니다. 이장님은 한참을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박찬봉 어르신께 말씀드려보지. 다음 날 만석은 박찬봉 댁을 찾아갔습니다. 박찬봉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어요. 큰 기와집에 살았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 집을 사고 싶습니다. 만석이 말하자 박찬봉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흉가를, 예, 자네 귀신 소문 들었을 텐데.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박찬봉은 만석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웃었어요. 그래? 용감하구나. 좋네. 30냥이면 주겠네. 30냥이요? 만석이 가진 돈이 딱 30냥이었습니다. 박찬봉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는 더 받아야겠지만 귀신 나오는 집이니까 말이야. 30냥이면 충분하네.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냥. 10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어요. 이 돈을 다 주고 나면 만석 손에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만석은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냥을 박찬봉 앞에 내려놓았어요. 박찬봉은 돈을 세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그 집은 자네 것이야. 고맙습니다. 박찬봉은 문서를 써줬어요. 집이 만석의 것이 되었다는 증서였습니다. 만석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흉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수군거렸죠. 저 사람 미쳤나? 귀신 나오는 집을 사다니. 곧 후회할 걸. 만석은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사실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귀신, 그런 거 있을 리 없어. 만석은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에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구나. 만석은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방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천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은 튼튼했어요. 지붕도 구멍이 나지 않았습니다. 청소하면 살만하겠어. 만석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거미줄을 걷어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만석은 땀을 닦으며 마당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내 집이 생겼어. 10년 만이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집을 가지게 된 거였죠. 만석은 주인 어르신 댁에서 가져온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 그리고 밥그릇이 전부였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만석은 방에 누웠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았어요. 귀신이라 그런 게 나올까?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만석은 평생 귀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눈을 떴어요. 뭐지? 삐걱. 또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석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구? 소리는 멈췄습니다. 만석은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바람 소리였나? 만석은 다시 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끽끽. 이번엔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가 발을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끽끽. 삐걱. 소리는 계속됐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귀신? 아니, 그럴 리 없어요. 귀신 같은 건 없습니다. 만석은 용기를 냈어요. 귀신이면 대화해 보자고. 만석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어요. 달빛만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끽.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위에서 들려왔어요. 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락. 소리는 다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올라가 볼까? 만석은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올라갔어요. 끽끽. 사다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올라가는 모양이었죠. 만석은 다락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만석은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었어요. 끼.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있었습니다. 사람. 아니, 사람인가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춰서 윤곽만 보였어요.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같았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비쩍 마른 몸, 남루한 옷, 그리고 눈물. 여자가 말했습니다. 살려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살려줘. 만석은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사다리를 놓쳤어요. 와, 만석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마루였고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만석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락을 올려다 봤어요. 여자가 다락 입구에서 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하지만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만석의 입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만석은 바닥에 앉은 채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여자도 다락 입구에서 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 만석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귀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 사람이 숨어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귀신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일어섰어요. 그럼 왜 여기 10년 동안?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만석은 다시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다락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달빛이 조금 비쳐 들어왔지만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는 어려웠어요. 만석은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놀랄 것 같아서 조금 떨어져서 앉았죠. 여자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얼굴을 묶고 있었어요. 만석은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젊었어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 창백했어요.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져 있었죠. 옷은 남루했습니다. 원래는 한복이었을 텐데 이제는 누더기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저기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고 헝클어져 있었어요. 언제 빗질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는 10년 동안 여기서 혼자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요. 만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숨어 계셨소?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이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쳤어요. 누구한테서요? 사람들한테서. 박참봉한테서.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참봉. 이 집을 판 그 사람이잖아요? 박참봉. 이 집을 판 그 사람 말이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상태를 보니 지금 당장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약해 보였거든요.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만석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만석은 다락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까 저녁을 먹고 남은 밥이 조금 있었어요. 만석은 그 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물도 한 사발 떠왔죠.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밥그릇을 여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밥을 드시오. 여자는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만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드시오. 배고프시겠소. 만석이 다시 말하자 여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밥그릇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어요. 여자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울면서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요. 얼마나 오래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던 걸까요? 만석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자는 밥을 다 먹었어요. 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들려주시겠소?
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어요. 여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죠. 여자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제 아버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긴 이야기를요. 화월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만석은 가만히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화월이 천천히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죠. 화월은 말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본가는 이 폐가가 아니었다고요. 마을 안쪽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답니다. 아버지는 김주사.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어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집도 컸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을 정도로 넓었죠. 화월은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좋은 옷을 입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화월을 무척 아꼈거든요. 어머니는 화월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았어요. 아버지는 화월을 위해 혼자 계셨죠. 제가 시집 갈 때까지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화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한 분이셨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심이 좋으셨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아버지셨죠.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월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10년 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참봉이 집을 찾아왔어요. 박참봉은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죠. 그날 밤도 그런 줄 알았어요. 화월은 안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아버지와 박참봉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월은 잠에서 깼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안 된다고 했소.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화월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걸요. 박참봉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주사 어르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생각할 것도 없소. 그 집은 줄 수 없소. 화월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어두웠지만 사랑채 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박참봉이 나갔어요. 화월은 사랑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화월은 그냥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화월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죠.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사랑채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월도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채 마루에 쓰러져 계셨어요. 화월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화월은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아버지를 붙잡고 깨어나시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빚 때문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빚. 화월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빚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참봉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김 주사 어르신이 저에게 돈을 빌렸소. 200냥을요. 200냥. 엄청난 돈이었어요. 문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갚지 못하셨소.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기로 했는데 어르신이 거절하셨소. 박찬봉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요. 관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집은 박찬봉에게 넘어갔습니다. 200냥의 빚을 갚는 대신 집과 땅을 모두 박찬봉이 가져간 거예요. 화월은 항의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지지 않으셨어요. 그 문서는 가짜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잖소. 김 주사 어르신의 것이 맞소. 화월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재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25살 처녀가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거였죠. 박찬봉은 화월을 찾았어요. 내 아비가 진 빚이니 너도 갚아야 한다. 화월은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척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폐가를 발견한 거예요. 마을 외곽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화월은 여기 숨었어요. 박찬봉이 사람들을 보내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화월은 다락 깊숙이 숨어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박찬봉은 포기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월은 그제야 안도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화월은 밤에 몰래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았어요. 들에 있는 나무를 캐고 떨어진 과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집 근처에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빈집이 있네? 주인이 없나? 화월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오면 자신이 발각될 거예요. 그럼 다시 박찬봉에게 잡힐지도 모릅니다. 화월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귀신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일부러 소리를 냈어요. 끽끽 삐걱 소리를 내며 마루를 밟았습니다. 벽에는 붉은 물감으로 자국을 남겼어요. 핏자국처럼 보이게요. 창문 밖으로 그림자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효과는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저 집에 귀신이 나온다더라.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대.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월은 안전했어요. 10년 동안 화월은 이 폐가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숨어만 있지는 않았어요. 화월은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밤이면 몰래 본가로 갔어요. 아버지가 살았던 이제는 박찬봉이 사는 그 큰 기와집이요. 담 너머에서 지켜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언젠가는 박찬봉이 집을 비울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박찬봉은 늘 집에 있었어요. 부하들도 항상 있었고요. 화월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저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화월은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본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버지라면 분명 무언가 남겨두셨을 거예요. 박찬봉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박찬봉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화월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간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만석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월의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숨어 살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만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석은 입을 열었어요. 그럼 화월이 만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들어가면 되지 않소. 화월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석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찬봉 집에 몰래 들어가서 증거를 찾는 거요. 하지만 그건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소. 화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만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10년 동안 못했소. 하지만 이제 둘이요. 제가 도와드리겠소. 왜 그러시는데요? 화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왜 저를 도우시려는 거예요? 만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만석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억울한 건 못 참았습니다. 착한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딸은 10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박찬봉 때문이라는 걸요.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만석은 웃었어요. 이 집을 박찬봉한테서 샀잖소. 그러니 박찬봉과는 저도 관련이 있는 셈이요. 사실은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억울한 건 못 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그건 밝혀져야 해요. 화월은 만석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화월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만석은 화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요. 함께 증거를 찾읍시다. 화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석과 화월은 함께 지냈어요. 만석은 낮에 일을 나가고 화월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화월은 10년 만에 햇빛을 제대로 봤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람도 쐬었죠. 만석은 시장에서 음식을 사왔어요. 화월에게 먹였습니다. 화월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죠.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어요. 창백했던 피부가 조금 나아졌고 비쩍 말랐던 몸도 조금 차올랐습니다. 만석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거든요. 마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창문으로 화월을 목격했습니다. 흉가에 여자가 있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만석이 집에 여자가 있다더라. 누구래? 모르겠어. 젊은 여자더라고. 귀신 아니었나?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래.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만석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박찬봉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찬봉은 놀랐어요. 흉가의 여자가. 박찬봉은 부하를 불렀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오너라. 부하는 폐가로 갔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화월을 봤죠. 부하는 급히 돌아와서 박찬봉에게 보고했습니다. 화월입니다. 박찬봉은 벌떡 일어났어요. 화월이라고. 예, 분명합니다.
김 주사의 딸 화월이 틀림없습니다. 박찬봉은 믿을 수 없었어요. 화월은 1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박찬봉은 사람들을 보내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도망갔거나 어디선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살아 있었다고요? 그것도 10년 동안 그 폐가에 숨어 있었다니. 박찬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봉은 이를 갈았어요. 화월이 살아있다는 건 위험했습니다. 화월은 10년 전 일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박찬봉이 무슨 짓을 했는지요. 만약 화월이 증거를 찾는다면 박찬봉은 끝장이에요. 뭔가 찾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박찬봉은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는 거야. 박찬봉은 서둘러 움직여야 했어요. 다음 날 박찬봉은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은 박찬봉 댁으로 갔어요. 박찬봉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고 차가운 목소리로 만석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거절했어요. 자기가 산 집인데 왜 나가야 하냐고 물었죠. 박찬봉은 눈빛을 날카롭게 세우며 경고했습니다. 그 집에는 안 좋은 게 있으니 목숨이 소중하면 빨리 나가라고요.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만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박찬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는 만석을 돌려보냈습니다. 만석은 박찬봉 댁을 나오면서 등 뒤로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어요. 그날 밤부터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에 사람들이 배회했어요. 박찬봉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죠. 귀신이 나온다느니 무섭다느니 빨리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만석은 화월에게 박찬봉이 눈치챈 것 같다고 말했어요. 화월은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화월은 침착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버텼는데 이제는 만석이 있었거든요. 만석은 화월을 안심시켰어요. 자신이 지켜주겠다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석과 화월은 폐가 안에 있었어요.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죠.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화월은 증거가 본가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생각했어요. 혹시 이 폐가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화월이 10년 동안 살았던 곳인데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석은 화월에게 이 집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화월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두 사람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루 밑을 봤어요. 나무 판자를 드러냈습니다. 어두웠지만 촛불을 비춰서 안을 살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벽 속도 두드려 봤습니다. 혹시 빈 공간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다 막혀 있었어요. 천장도 살펴봤습니다. 다락 위에 올라가서 석가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물도 들여다봤어요. 혹시 안에 뭔가 던져져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물만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지쳤어요. 화월도 지쳤습니다. 화월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 없는 것 같다고, 본가에 가야 한다고요. 거기에만 있을 거라고.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목소리였어요. 만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에게 집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귀신이 나온다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귀신 같은 건 없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집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찬봉도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만석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월이 괜찮냐고 물었어요. 만석은 웃으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줄 테니까요. 하지만 만석도 알았어요. 박찬봉의 압박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만석과 화월은 다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만석은 화월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본가에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느냐고요. 화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라면 분명 남겨두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만석이 어디에 있을 것 같냐고 묻자 화월은 서재일 거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곳이었거든요. 만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찬봉집. 큰 기와집이에요. 담도 높고 부하들도 많습니다.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석이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묻자 화월은 생각해 봤어요. 박찬봉은 보름마다 관아에 간다고 했습니다. 업무 때문에요. 그날 밤이면 늦게까지 안 돌아온다고요. 만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날이 기회였어요. 화월이 위험하다고 걱정하자 만석은 알고 있지만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석은 화월의 손을 잡았어요. 반드시 증거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월은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보름날 밤, 그날이 오면 박찬봉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박찬봉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집 주변을 배회하며 협박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만석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화월을 보호하듯 옆에 앉았어요. 만석이 무섭지 않냐고 묻자 화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만석이 있으니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박찬봉의 감시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만석과 화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화월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밝힐 거예요. 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만석과 화월은 계획을 세웠어요. 화월은 본가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서재가 어디에 있는지, 부하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요. 만석은 꼼꼼하게 들었어요. 머릿속으로 본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서재는 사랑채 안쪽에 있어요.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화월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10년 동안 밖에서 지켜보며 익혔거든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밤에 조용히 들어가서 빠르게 찾고 나오는 거요. 위험해요. 화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화월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소. 제가 있잖소. 보름날이 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찬봉은 관아로 향했어요. 만석과 화월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찬봉이 마을을 벗어나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가야 해요. 화월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폐가를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 본가로 향했어요. 본가는 마을 안쪽에 있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어요. 담이 높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만석과 화월은 뒷담 쪽으로 갔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화월은 담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동안 이 담 너머만 바라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석이 먼저 담을 올라갔어요. 손을 뻗어 화월을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담 위에 앉았어요.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넓은 마당에는 달빛이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도 보였어요. 불빛이 켜진 방이 몇 개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화월은 숨을 죽였습니다. 만석이 화월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내려가자는 신호였죠. 두 사람은 담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발을 디뎠어요. 화월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가 자신이 자랐던 집이었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꽃을 심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화월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석이 화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다는 듯이요. 두 사람은 사랑채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어요. 사랑채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만석은 창문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화월도 따라했어요.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부하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박찬봉 어르신 오늘 늦게 오신다며. 그렇지. 관아 일이 많다나 봐. 그럼 우리 편하네. 오늘 밤은 편히 쉬자고. 부하들은 술잔을 부딪혔어요. 만석은 안도했습니다. 부하들이 경계를 풀고 있었거든요. 만석과 화월은 서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재는 사랑채 안쪽에 있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석은 창문을 밀어봤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뻐걱거리긴 했지만 열렸어요. 만석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화월도 따라 들어왔어요. 서재 안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하지만 화월은 알았습니다. 이곳 아버지의 서재였어요. 화월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책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앉아서 글을 쓰던 곳이었죠.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화월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석이 화월을 바라봤어요. 화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게 없었어요. 책장도 살펴봤습니다. 책을 한 권 한 권 꺼내서 확인했어요. 혹시 안에 뭔가 숨겨져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초조해졌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찬봉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화월도 조급해졌습니다. 분명 여기 있을 텐데. 아버지라면 여기에 증거를 남겨두셨을 텐데. 왜 안 보이는 걸까요? 화월은 다시 책장을 봤어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책이 있었습니다. 맹자.
아버지는 그 책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늘 읽으셨죠. 화월은 그 책을 꺼냈습니다. 두껍고 무거웠어요. 화월은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책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책 페이지들이 도려내져 있었어요. 그 안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뭔가 있었어요. 헝겊 꾸러미였습니다. 화월은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꺼냈어요. 만석도 다가왔습니다. 화월은 헝겊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책 하나. 화월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서. 토지 문서였어요. 본가의 토지 문서.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두 번째 문서. 박찬봉의 위조 문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사본이었습니다. 박찬봉이 만든 걸 아버지가 몰래 베껴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책이었습니다. 화월은 책을 펼쳤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화월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화월은 일기를 넘겼어요. 마지막 장이 보였습니다. 보름 전부터 박찬봉이 집을 내놓으라고 했다. 빚을 졌다며 거짓 문서를 들이댔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박찬봉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오늘도 찾아와서 협박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박찬봉 짓이다. 그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만석은 화월을 봤어요. 화월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들킬 수 있으니까요. 만석은 화월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화월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문서들을 다시 헝겊에 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만석이 창문 쪽으로 향했어요. 화월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부하의 목소리였어요. 일찍 돌아오셨습니까? 만석과 화월은 얼어붙었습니다. 박찬봉이 돌아온 거예요. 박찬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 일이 일찍 끝났네. 서재에 가야겠어. 서재. 만석은 재빨리 화월의 손을 잡았어요.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찬봉이 들어왔어요.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촛불 빛이 서재를 비췄어요. 그리고 만석과 화월을 비췄습니다. 박찬봉은 눈을 크게 떴어요. 누구냐? 만석은 화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증거를 들고 도망쳐야 했어요. 만석은 화월을 끌고 창문으로 뛰었습니다. 박찬봉이 소리쳤어요. 잡아라, 도둑이다. 만석은 창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화월도 재빨리 따라 나왔어요. 서재 밖에서 부하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찬봉의 고함 소리를 들은 거였죠. 만석과 화월은 마당으로 달렸어요. 달빛이 하얗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횃불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5명, 6명이었죠. 만석은 화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됐어요. 담이 보였습니다. 저기만 넘으면 도망칠 수 있었어요. 만석과 화월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빨랐어요. 담 쪽을 에워쌌습니다. 만석은 방향을 바꿨어요. 다른 쪽 담으로 향했습니다. 화월은 숨이 찼어요. 10년 동안
폐가에만 숨어 있었던 몸이었습니다. 달리는 게 힘들었죠. 그런데 화월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졌어요. 만석은 급히 멈춰 섰습니다. 화월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하들이 둘러쌌습니다. 박참봉도 마당으로 나왔어요.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참봉은 화월을 봤습니다. 횃불빛과 달빛이 화월의 얼굴을 비췄어요. 박참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월. 박참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살아있었구나. 화월은 박참봉을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박참봉은 다가왔어요. 화월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만석이 화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화월을 자기 뒤로 숨겼어요. 박참봉은 만석을 봤습니다. 내가 그 폐가를 산 머슴이지.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참봉은 씩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참봉의 시선이 만석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헝겊꾸러미가 보였어요. 박참봉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걸 내놔라. 만석은 뒤로 물러났어요. 박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비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걸 내놓으란 말이다. 화월이 떨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증거요. 당신이 김 주사에게 저지른 일의 증거.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박참봉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박참봉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고집을 피우니까 집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더군. 그래서 내가 직접 해결했지. 고백이었어요. 박참봉은 김 주사를 자기 손으로 해쳤다는 걸 인정한 거였습니다. 화월은 눈물이 났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너희도 여기서 끝이야. 아무도 모를 거다. 만석과 화월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박참봉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당장. 박참봉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다가왔어요. 만석은 화월을 보호하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위기였어요.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참봉, 무슨 짓이오?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박참봉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담 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는 김씨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죠. 김씨 할아버지는 담 위에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만두시오. 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참봉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다 들어소. 김씨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김 주사를 해쳤다는 것 다 들었다고.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폐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만석과 화월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어디 가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뒤따라왔죠. 본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참봉이 소리치는 소리였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급히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박참봉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오해요. 오해가 아니요. 김씨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인정했잖소.
김 주사를 당신이 해쳤다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찬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인이 너무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10명도 넘게 담 위에 서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당황했어요. 박찬봉은 뒤로 물러났어요. 내일 관아에서 보자. 박찬봉은 도망치듯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만석과 화월에게 다가왔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화월도 김씨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화월을 봤습니다. 자네가 화월이구나. 10년 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화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만석을 봤어요. 증거를 찾았소. 만석은 품속의 헝겊꾸러미를 보여줬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내일 아침 함께 관아로 갑시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소.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묵으시오. 박찬봉이 또 뭘 할지 모르니. 만석과 화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본가를 나왔습니다. 박찬봉은 사랑채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노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증인이 너무 많았거든요. 만석과 화월은 김씨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월은 품속의 증거를 꼭 안았어요. 내일이면 관아에 가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예요. 화월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요? 화월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석과 화월은 김씨 할아버지 댁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니, 오늘이면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화월은 품속의 헝겊꾸러미를 확인했어요. 문서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도 있었죠. 만석은 화월을 봤습니다. 준비됐소. 화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씨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시지요. 김씨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만석과 화월도 함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어젯밤 본가에서 박찬봉의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관아는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하자 관리가 나왔어요.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김 주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러 왔소. 관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관아 안은 넓었습니다. 마루 위에 사또가 앉아 있었어요. 사또는 중년의 양반이었습니다. 엄격해 보였어요. 김씨 할아버지가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또 날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10년 전 김 주사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박찬봉이 위조 문서를 들고 와서 집을 빼앗았다는 것, 그리고 어젯밤 박찬봉이 직접 고백했다는 것까지요.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만석이 앞으로 나갔어요. 품속에서 헝겊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헝겊을 풀자 문서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문서는 박찬봉이 위조한 빚 문서였습니다. 김 주사가 박찬봉에게 200냥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문서는 진짜 토지 문서였습니다. 본가가 김 주사의 것이라는 증거였어요. 사또는 문서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찾았소?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본가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김 주사 어르신이 숨겨두신 것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검토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또 나리 박참봉이었습니다. 박참봉이 급히 관아로 들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저 사람들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박참봉은 만석과 화월을 가리켰어요. 사또는 박참봉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오? 박참봉은 단숨에 말했습니다. 저건 위조입니다. 저놈들이 만든 거예요. 사또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위조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김 주사에게 돈을 빌려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문서들은 저놈들이 꾸며낸 겁니다. 박참봉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관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문서들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소? 만석은 당황했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화월이 앞으로 나섰어요. 사또 나리, 아버지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화월은 품속에서 작은 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였어요. 사또는 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일기에는 박참봉이 찾아와서 집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름 전부터 박참봉이 위조 문서를 들고 와서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것. 김 주사가 거절하자 박참봉이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장. 참변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쓴 글이었어요. 박참봉이 오늘도 집 내놓으라 했다. 거절했더니 협박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박참봉 짓이다. 사또는 일기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관아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는 일기를 내려놓고 박참봉을 봤어요. 이것도 위조라고 할 텐가. 박참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때 김씨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사또 나리,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사또는 김씨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말해보시오. 김씨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 저는 김 주사댁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박참봉이 김 주사댁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어요. 허겁지겁 도망가더군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참봉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당신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말 못했습니다. 박참봉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하면 저도 위험할까봐.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하십시오. 10년 동안 침묵했던 걸. 화월은 김씨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또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위조 문서, 진짜 토지 문서, 김 주사의 일기, 김씨 할아버지의 목격 증언, 그리고 어젯밤 마을 사람들이 들은 박참봉의 고백.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사또는 박참봉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참봉, 변명할 것이 있소? 박참봉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사또는 나무 판자를 내리쳤습니다. 박참봉, 죄가 명백하오. 김 주사를 해치고 재산을 빼앗았으며 딸을 쫓아낸 죄. 중형에 처하겠소. 관리들이 박참봉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참봉의 손을 결박했어요. 박참봉은 저항했습니다. 이럴 수가. 머슴 따위한테.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관리들은 박참봉을 끌고 나갔습니다. 화월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화월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은 화월 옆에 섰어요. 화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또는 화월을 봤습니다. 본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오. 김 주사의 딸인 당신에게 돌려주겠소. 화월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사또 나리.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만석과 화월을 봤어요. 잘했소. 정말 잘했어. 관아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월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0년 만에 진짜 자유였습니다. 며칠 후 박참봉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벼슬은 박탈당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어요. 그리고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참봉은 멀고 먼 섬으로 끌려갔죠. 다시는 마을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본가는 원래 주인인 화월에게 돌아왔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화월은 본가 앞에 섰습니다. 큰 기와집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당도 사랑채도 안채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만석은 화월 옆에 서 있었어요. 화월은 만석을 봤습니다. 본가로 함께 가요. 만석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저는 그저 폐가를 산 머슴일 뿐인데요. 화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전 10년을 더 숨어 살았을 거예요. 아니, 평생 숨어 살았을지도 몰라요. 화월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폐가는 당신 집이고 본가는 제 집이에요. 하지만 우리 함께 살아요. 만석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머슴인데요. 신분이 다릅니다. 화월은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절 살렸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만석은 화월을 봤습니다. 화월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만석과 화월을 보며 웃었어요. 잘했네. 정말 잘했어. 콜레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본가로 들어갔어요. 화월은 10년 만에 자기 집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만석은 처음으로 큰 집의 주인이 되었어요. 머슴이었던 만석이 이제는 양반댁의 주인이 된 거였습니다. 마을에서는 폐가에 대한 소문도 사라졌어요.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화월이 10년 동안 숨어 살며 일부러 귀신 흉내를 냈던 것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그랬구나.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만석과 화월은 폐가를 창고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0냥을 주고 산 집이니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만석은 본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폐가를 사고 본가를 얻었구나. 화월이 옆에 앉았어요.
귀신 나오는 집에도 복이 숨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화월은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만석은 사랑채에서 밖을 내다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화월도 안채에서 나와 만석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달을 바라봤습니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화월은 미소 지었어요. 네, 우리 집이에요. 10년의 기다림, 10년의 고통, 모두 끝났습니다. 화월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고 집을 되찾았어요. 만석은 평생 꿈꾸던 집을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려운 곳에 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귀신 나온다는 흉가. 그 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